3월 7일 날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불면증과 힘든 상황이 지속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외삼촌도 힘들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박정훈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거, 그다음에 그 직후에 언론에 보도된 거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충분히 서로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청을 부당한 저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매일신문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훈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랑 그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비공개로 저희 3월 7일 날 2시간 가까이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청문회는 원하지 않았고 3월 7일까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에 조사되는 내용, 그다음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 쭉 해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청문회나 현안 질의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나가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삼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랑 얘기할 때 MBC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삼촌께서. 네, 두 가지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이지만요. 진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 계신 여야의원들 모든 분들에게 네. 부탁을 드리는 일이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갔던 것도 김의원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탁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도적 개선책도 한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노위 담당하는 국회의원께서 현재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노동법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가족의 뜻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건 진상규명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MB 측의 공개적인 사과, 그에 뒷받침한 사과와 아울러 오 요한나의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인을 추모하고 동시에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제2의 오 요한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정치권과 MBC의 진상규명 조사가 나오고 하면 진행해야 될 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즉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 오늘 와 계신 우리 기획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제가 비공개로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가족의 요구사항입니다. 저게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주항공 무한 참사에 대한 특별법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대통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속도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억울한 죽음, 사실은 MBC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죽은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이용마 노조위원장이고요. 두 번째로 오 요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은 MBC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겠죠, MBC 측에서 나온 책임자분? 네. 네, 당연합니다. 이후에 논의에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은 동일하다. 저랑 2월 2일 날 외삼촌하고 장시간 통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는 가급적 정쟁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고인의 목숨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그때도 기자회견을 하던가 아니면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직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말씀도 의원님이 제 의도를 좀 오해하신 것 같고 저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기자회견 국정감사 때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네, 네. 변호사 문제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랫동안 지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왜 썼냐 이런 대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예, 합니다. 전상범 변호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썼냐라고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네, 같다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는 서두로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출마자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